안녕하세요. 저는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소개합니다. 나의 초등학교 때, 나의 어린 시절. 저는 3학년 때 ADHD 판정을 받았으며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매일 바빴기에 그전까지 제가 ADHD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ADHD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녔고 ADHD는 조금씩 치료되어 갔습니다. 금방 그 성향이 나아지지 않았기에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박시원이라는 학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해주기 바랍니다. 정말 한 문장으로 평가하기는 너무나 힘든데, 빙산의 일각? 시원이가 보여준 그 빙산의 일각 안에 그 바닷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원이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일에는 굉장히 서툴고 관심도 없었고, 하지만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일과 교감하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일었던 친구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선생님이 기억하시기에 주변 친구들은 그 당시 저를 어떻게 생각했었나요? 아마 시원이가 보여준 행동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또 선생님이 시원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뭔가 시원이의 요구를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들어주는 쪽으로 많이 행동들이 결정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억울해하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따지지 않고 뭔가 살짝 배려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시원이가 뭔가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시원이가 코딩이나 만화 그리기 같이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친구라는 건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그때 박시원이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것 같다고 예상하셨었나요? 좀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데, 시원이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면서도 한 가지 기대를 가졌던 건, 한 가지 어떤 일에 꽂히면 그걸 끝까지 파고드는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뭐 국어 펴고 수학 펴고 이런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 배움을 쭉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5학년 때.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가 뭐 정규 교육 쪽에서는 인정받고 모범생으로 취급당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쌓아가는 방식으로 좋은 쪽으로 풀린다면 굉장히 큰 일을 낼 친구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원이가 내가 좋아하는 길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들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좀 쉽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좌절을 좀 극복만 해낸다면 저는 너무나 크게 성장할 친구라고 봤고, 또 하나 기대를 가졌던 건 아버님은 못 뵀지만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시원이라는 친구가 부모님에게 쉬운 숙제는 아닌데 이 어려운 숙제를 정말 고민하면서 너무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그런 어머님을 만난 건 정말 시원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미래에 시원이가 닥칠 그 어떤 어려움도 어머니가 함께
헤쳐나가 주시고 도와주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시원이에 대해서 희망을 훨씬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원이의 희망을 가졌던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나의 중학교 때 나의 방황의 길.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고 우연히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노래를 접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오타쿠가 되었고 일본 문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미완성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때 저는 쉽게 말해 감신종자였고 그래서 일본 노래를 애들의 앞에서 계속 불렀습니다. 또 저는 다혈질 성격도 갖고 있어서 툭하면 화를 짓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폭력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뭐가 졸아서 국권보호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 저희 첫인상과 졸업하기 직전의 끝인상은 어떠셨나요? 시원이가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과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하고 시원이하고 관계가 조금 편해지고 나서는 시원이가 선생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원이는 좀 꾸밈없이 솔직한 편이라서 선생님도 시원이한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의 어느 친구들보다도 시원이와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했었기 때문에 시원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던 그러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시원이가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시원이의 일상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원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해줄 수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시원이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기 초에는 약간 우리 시원이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생각도 조금 깊어지고 제법 청소년 티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졸업 이후에 한 번씩 선생님 보러 올 때마다 지연이가 더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선생님께서 저를 지도하시고 소통하실 때 특히 신경 쓰시거나 배려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궁금합니다. 네, 시원이가 친구들 선생님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시원이는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다가가는 방법이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원이가 호불호가 조금 강한 편이라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도 좀 견디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득하고 격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시원이는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좀 끈기가 부족한 편이라서 뭔가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시원이와 베이킹 하러 가고 가죽공예 하러 가고 네, 그런 기회들을 조금 가졌었어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베이킹 할 때도 그렇고 또 가죽공예 할 때도 그렇고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이겨내고 맛있는 빵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그런 카드 지갑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성하면서 뭔가 좀 시원이가 행복해하고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서 선생님도 같이 즐겁고 좀 뿌듯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그때 박시원이 좋은 배우자로 성장할 건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추가? 시원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건 자신감하고 끈기. 왜냐면 시원이가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겁을 내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거를 좀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보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시원이가 또 도전을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를 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성공이든 실패든 겪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네. 근데 3학년 1년을 같이 보내면서 선생님이 시원이한테 할 수 있다는 격려를 사실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시원이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서 앞으로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서 네, 앞으로 시원이의 성장이 더 기대됐던, 네, 기대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시원이가 옛날보다 많이 생각도 크고 그리고 몸도 커지고 하면서 성장한 것 같아서 선생님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나의 지금 성공한 인생. 저는 대한교육기관 아름다운 학교의 별발레를 보면서 저의 진로를 찾았습니다. 2024년에 저의 진로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학교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신감 얻고 코딩을 하면서 행복함을 얻었습니다. 또 좋은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었고 그러면서 일본어를 독학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사실 저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걸까? 하면서 진로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시원이는 일단은 재밌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일들이나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엉뚱한 오타쿠. 엉뚱한 오타쿠지만 그런 면이 시원이 같다고 생각해요. 시원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2% 모자란 친구 같았는데 친해지고 보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몰두하는 친구였습니다. 박시원이라는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시원이는 굉장히 한 분야에 강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지만 시원이를 설명할 때 그런 한 분야에 강한 집중력, 이건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박시원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를 학기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주변 인물들이 시원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잘 알지는 못해요. 네. 쌤이 봤을 때 시원이가 어땠는지를 위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쌤이 처음 시원이가 우리 학교 왔을 때는 약간 놀이터에 처음 놀러온 어린아이 같았어요. 되게 많은 것들을 탐색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자기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자기가 성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한번 몰입해보는 경험들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도 발표회 때 시원이가 되게 성과를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원이가 더 거기서 발전된 모습이 조금 더 계획을 중심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은 지향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보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시원이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박시원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얼만큼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원이가 처음 우리 학교에 그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시원이가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었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되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친구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시원이 첫인상부터 굉장히 발산하는 에너지가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발산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고,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최근에 시원이에게 되게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시원이가 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수렴하는 에너지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노력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시원이가 그렇게 스스로 강점이 되는 발산하는 부분과 시원이의 태도와 시원이의 생각과 시원이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있도록 수렴하는 태도들이 고루 잘 발전했을 때 시원이가 정말 멋있는 선생님이 시원이를 가르쳤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멋있는 친구로 자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영상 편집에 빠지게 되면서 1학기에는 코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초에는 진로가 영상 편집에 관련된 쪽이었지만 또다시 2학기가 되면서 프로그래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의 인생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졌고 잘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 부분의 부제목인 성공한 인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이거나 유명해지거나 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을 위한 나의 성공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인생을 만족하고 저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